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108페이지 마음이 곧 의사다. 모든 환자는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환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의사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들이 수행해야 할 최상의 임무다. 슈바이처. 병을 치료하는 VD. 다음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신은 심장병 전문의다. 어느 날 당신은 한 환자를 진찰한다. 결과는 협심증이다. 약물요법도 듣지 않을 정도로 중증 환자다. 이대로 놔두면 언제 심장마비로 죽을지 모른다. 당신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심장수술을 권한다. 그런데 이 환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의리를 내 병을 고치겠소. 물론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병행하면서 라고 의의가 없어진 당신이 묻는다. 도대체 뭘 VD 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환자가 대답한다. 사랑과 평화를 VD 할 것입니다. 동시에 녹슬고 막혀버린 내 심장 혈관들이 20대의 그것처럼 팽팽하게 되살아나는 걸 생생하게 그릴 겁니다. 꼭 의사가 아니라도 황당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 무슨 정신나간 소리란 말인가? 약으로도 못 고치는 중병이라는데 몇 명상으로 고치겠다니. 게다가 뭘 생생하게 그린단 말인가? 또 생생하게 그려서 뭘 어쩌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과 함께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아닐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마찬가지다. 솔직히 말해서 제 정신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 VD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야. 아주 좋아. 라는 생각보다는 목숨이 걸려 있는데 무슨 VD 타령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 하지만 딘 오니시 박사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그는 위에서 말한 치료법으로 심장병은 물론이고 암, 비만, 뇌졸중, 당뇨, 고혈압, 결석 같은 병까지도 말끔히 치료했으니 말이다. 특히 심장병 같은 경우 관상동맥이 막히면 보통 수술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딘 오니시 박사의 치료법으로 심장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재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참고로 딘 오니시 박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문의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의다. 종양학자이자 방사선과 전문의인 칼 사이먼트는 딘 오니시 박사의 치료법보다 한 발 더 앞선다. 그는 159명의 말기 암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다음 8개의 상상을 매일 생생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암세포를 먹이로 상상하라. 암세포를 잡아먹는 인체 내의 NK세포를 먹성이 좋은 악어로 상상하라. NK세포가 암세포를 마구 먹어치우는 모습을 상상하라. 암덩어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완전히 소멸하는 광경을 상상하라. 의사로부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을 상상하라. 의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은 순간을 상상하라.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병이 완치된 소식을 전하고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광경을 상상하라. 새로운 희망으로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 8가지 장면을 너무도 생생하게 상상한 나머지 현실 감각마저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던 22.2% 환자들은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지못해 따라했던 나머지 환자들은 그냥 방사선 치료만 받았던 말기 암 환자들보다 무려 두 배나 오래 살았다. 그것도 암이 눈에 띄게 호전된 상태로 말이다. 종양학자이자 방사선과 전문의인 칼 사이먼트는 딘 오니시 박사의 치료법보다 한 발 더 앞선다. 그는 159명의 말기 암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다음 8개의 상상을 매일 생생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1. 암세포를 먹이로 상상하라. 2. 암세포를 잡아먹는 인체의 NK세포를 먹성이 좋은 악어로 상상하라. 3. MK세포가 암세포를 마구 먹어치우는 모습을 상상하라. 4. 암덩어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완전히 소멸하는 광경을 상상하라. 5. 의사로부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을 상상하라. 6. 의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은 순간을 상상하라. 7.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병이 완치된 소식을 전하고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광경을 상상하라. 8. 새로운 희망으로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후 8가지 장면을 너무도 생생하게 상상한 나머지 현실감마저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던 22.2% 환자들은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지못해 따라했던 나머지 환자들은 그냥 방사선 치료만 받았던 말기 암 환자들보다 무려 2배나 오래 살았다. 그것도 암이 눈에 띄게 호전된 상태로 말이다. 건강을 지킨 VD의 사례들. R1 VD가 병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까? 만일 R은 VD가 진정한 변화의 공식이라면 병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던 필자는 딘 오니시의 칼 사이먼트의 VD 치료법을 접하고 많이 놀랐다. 하지만 바로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더 찾아보았다. 그리고 의심을 많이 걷어내게 되었다. 지금은 필자도 건강을 지켜주는 VD를 조심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사례들을 알아보자. 미국 내과 의사 D. 초프라는 폐암 환자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낫는다. 내 병은 완전히 낫는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게 하면서 병이 낫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도록 했다. 초프라에 따르면 이 방법을 믿고 실천한 환자들의 병이 정말로 완치됐다고 한다. 정말 완치되었다고 한다.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피부과에서는 피부병 환자들을 두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치료 실험을 했다. A그룹에게는 표준치료법으로 알려진 자외선 치료만 했다. B그룹은 자외선 치료와 더불어 상상 치료를 했다. B그룹의 환자들은 치료 광선이 병균들을 녹여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세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상상을 매일 꾸준히 했다. 결과는 이렇다. A그룹의 10명이 있었는데 그중 겨우 2명만 상태가 좋아졌다. B그룹의 13명이었는데 이 중 상상치료를 진작에 받은 10명은 아주 빨리 완치되었다. 반면 그렇지 않은 3명은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의 의과대학 마틴 로스만 교수는
1972년부터 환자들에게 VD 치료법을 가르쳤는데 수천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낫거나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중증 심장병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A그룹은 200명의 환자들을 모르게 여러 사람의 기도 조력자를 붙여줬다. 기도 조력자들은 신께서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강렬하게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다. B그룹에는 기도 조력자를 붙여주지 않았다. 6개월 후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B그룹의 항생제 투여량이 A그룹보다 무려 5배가 높았다. B그룹의 폐렴 합병증도 A그룹보다 3배가량이 많이 발생했다. 하버드대학교 병원에서는 54명의 불임 환자 대상으로 10주간 자신이 임신한 모습을 상상하게 그리게 했다. 그 결과 이 과정을 열정적으로 따라하는 34%의 환자들이 6개월 안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뉴욕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는 암 환자의 대부분은 발병 6, 8개월에 전혀 크나큰 심리적 충격을 받고 6, 8개월 전에 크나큰 심리적 충격을 받고 죽고 싶다는 상상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하게 된 결과 암이 발병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영국 브리스톨 암 전문병원에서는 상상치료의 전문의사를 고용하고 있다. 위의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오늘날 VD 치료법은 대체치료요법, 상상치료요법, 심상치료요법, 상상치료요법, 이미지치료요법,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FPT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용어로 포장되어 세계 각국에서 무수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국 80여 개 대학이 VD 치료법을 교과 과정으로 채택해서 가르치고 있고 국립보건원에서는 OEM이라는 기관의 국립보건원에서는 OAM이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이의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오늘날 VD 치료법은 대체치료요법, 심상치료요법, 상상치료요법, 이미지치료요법,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FPT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용어로 포장되어 세계 각국에서 무수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국 80여 개 대학이 VD 치료법을 교과 과정으로 채택해서 가르치고 있고 국립보건원에서는 OAM이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치료 VD의 장점. 우리나라에서도 VD 치료법은 상상치료학과와 간호학과 등에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VD 치료법은 심상치료학과와 간호학과 등에서 가르치고 있고 한의학계의 경우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의학계에서는 몇몇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불신하는 분위기다. 만일 당신이 의사에게 VD 치료법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양의학계는 왜 VD 치료법을 거부하는 걸까? 그것은 양의학의
토대와 VD치료법의 토대가 전혀 다르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의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루고 고전 뉴턴 물리학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알다시피 고전 뉴턴 물리학은 만물을 기계로 본다. 만물을 기계로 본다. 만물을 기계로 본다. 어디서? 고전 뉴턴 물리학에서. 인간의 신체 역시 기계로 본다.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버리고 다른 걸 끼워 넣으면 되는 것이다. 반면 VD치료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현대 양자 물리학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알다시피 현대 양자 물리학은 만물을 에너지로 본다. 양자 물리학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의 신체는 에너지가 뭉쳐진 것이고 이 에너지 흐름의 균형이 깨질 때 병이 생긴다. 즉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흐름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VD치료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경영학, 경제학, 전기전자, 컴퓨터, 생물학, 화학, 심리학 등 현대사회를 이끌고 있는 각 분야의 뉴턴의 고전 물리학으로는 더 이상 세계와 인간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 양자 물리학으로 빠르게 선회하고 있다고 한다. 이론적 토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의학에서는 여전히 뉴턴의 고전 물리학의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가 물질적인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까지 병행해야 하고 환자와 한마음이 되어 함께 투병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 아닐까? 정리를 하자. VD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만일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VD 치료를 병행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치료 VD의 장점은 심리적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미 병이 나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안정되고 편안해진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병세를 급격히 호전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치료 VD를 하는 데는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 특별한 행동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으로 가만히 상상만 하면 된다. 이처럼 좋은 치료법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만일 당신이 환자라면 또는 당신의 주변에 환자가 있다면 병원 치료와 더불어 VD 치료를 병행하라고 권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무 또 좋은 일이 VD 치료에 관해서는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이 공개되어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상상치료, 심상치료, 대체의학, 이미지요법 등의 키워드를 쳐보라.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다.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117페이지 비현실적인 행동은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든다. 챕터 4 수제들의 VD는 다르다. 일본의 후쿠이 가지시게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두뇌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평범한 사람의 학습 능력을 수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동경대 의대 부속병원 재직 시절부터 두뇌와 학습 능력을 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그는 이 방면에 관한 저서를 많이 집필했는데 그가 처방하는 학습 능력 향상 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공부와 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VD를 하라. 그러면 학습 능력이 기적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 전부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시험은 취직할 때까지 계속된다. 물론 취직한 뒤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 시작된다. 어쩌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시험을 치러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우리 자신이 직접 치러야 하는 시험은 언젠가 끝나더라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간접적으로 치러야 하는 시험도 참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험이 어서 끝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이 지구에는 시험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시험을 즐긴다. 시험을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장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한다. 전국 석차상위 1%에 속하는 학생들, 수석 졸업생들, 수석 입시자들, 입사자들, 각종 승진시험에서 선두를 달리는 사람들이다. 한때 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1,500명의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다. 1000여 명은 학생이었고 500여 명은 직장인이었다. 수능 및 고시 합격 수기, 인터뷰, 책 등으로 통해서 발견한 이들 1,500명의 공통된 학습 비결은 공부를 즐긴다는 것이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재미없는 공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진짜로 공부가 즐거워진다. 그리고 성적이 수직 상승한다는 것이 없다. 나는 이 발견을 책과 강연,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필자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공부를 즐기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걸까? 답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 관한 자료를 뒤지고 또 뒤졌다. 마침내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VD가 달랐다. 필자 경우를 예로 들면 학창 시절에 가졌던 공부 또는 시험 VD를 부정적인 것으로 일색이었다. 나는 늘 공부가 싫었고 시험에 두려웠다. 공부하면 떠오르는 것은 부모님의 답답한 얼굴, 선생님의 짜증스러운 얼굴, 방정식 이후로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은 수학 정서, 가슴에 한기가 느껴지게 하는 성적표 등이었다. 그런 영상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는 지금도 그 부담스러운 영상들을 생생하게 VD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1,500명의 VD는 달랐다. 그들은 공부, 시험하면 부모님 또는 아내의 환한 웃음, 선생님 또는 상사의 신뢰하는 눈빛, 손에 잡기만 하면 진도가 척척 나가는 책들,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시험 결과표 등을 떠올랐다고 한다. 원래 그 사람들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VD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500여 명 중 원래부터 학습 능력이 남달랐던 사람들은 1,000여 명이었고 나머지 400여 명은 보통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1,100명은 본래부터 긍정적인 VD에 의해서 공부를 즐기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했고 400여 명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VD에 의해서 공부를 즐기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희망이었다. VD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은 해마와 전두엽에 분포하고 있는 A10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베타 엔도르핀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분비되는데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상승시키고 전두엽을 자극해서 학습 의욕을 촉진시킨다. 쉽게 말해서 수제나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은 두뇌 속에서 베타 엔도르핀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노벨 수상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들의 두뇌 속에서 베타 엔도르핀이 햇빛처럼 무수히 쏟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베타 엔도르핀은 천재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베타 엔도르핀과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나 분비되는데 두뇌 속에서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것을 막아 해마와 전두엽에 분포하고 있는 A1 신경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뇌 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의 특징은 공부할 의욕이 없고 공부가 즐겁지 않고 수업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자신이 없다는 것 등이다. 참고로 말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은 코브라의 맹독에 준하는 독성 물질로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뇌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한다. 뇌과학자들은 두뇌라는 생리학자들은 사람은 누구나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란 한번 본 것을 마치 디지털 카메라로 찍듯이 두뇌 속에 저장하고 불러내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왜 이런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 왜 수학을 천재나 물리학 천재 같은 사람들만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 뇌과학자들과 두뇌 생리학자들은 이 주제를 치열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발견했다. 천재들과 달리 일반 사람들의 두뇌는 미시한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포토그래픽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각종 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원한다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다. 공부 때문에 걱정하고 시험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공부가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은 있는 힘을 쥐어짜도 그리지 못하지만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자신의 모습은 너무 쉽게 그린다. 전교 1등, 전국 1등, 사내 1등 하는 자신의 모습을 감히 상상할 엄두조차 못 내지만 평범한 성적을 받은 자신의 모습, 시험을 망친 자신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상상한다. 자신의 소망을 파괴하는 VD를 매일매일 순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날마다 두뇌 속에서 코브라의 맹독에 준하는 독성 물질이 쏟아지도록 만든다.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해마와 전두엽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그 결과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는 결국 부정적인 VD는 현실이 된다. 실제로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망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포토그래픽 메모리에 치명적이다. 혹시 당신은 수업을 들어도 머릿속에 분명하게 정리되는 것이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도 중요한 내용을 번번이 잊어버리곤 하는가? 한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노트에 정리하고 연습장에 여러 번 써봐야 비로소 외워지는가? 만일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면 포토그래픽 메모리 사용에 커다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당신은 부정적인 VD가 이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평범한 학습 능력 또는 열등한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VD를 바꾸면 두뇌가 변한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각종 시험에서 기적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VD를 바꿔야 한다. 성적이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상관없다. 무조건 공부를 최고로 잘하고 시험에 거뜬히 합격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리다 보면 두뇌가 점점 변한다. 노르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찼던 두뇌가 베타 엔도르핀으로 가득 차고 뇌파는 알파 상태가 된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연구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 바둑 명인들이 대국을 아인슈타인 박사가 연구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 바둑 명인들이 대국을 할 때 나오는 뇌파 컴퓨터보다 정확한 암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암산할 때 나오는 뇌파 평범한 사람은 두뇌 속에 잠들어 있는 포토그래픽 메모리의 전원을 켜는 뇌파가 바로 알파파다. 당신이 학생이라면 틈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음 그림을 상상하게 그려라. 당신이 학생이라면 틈날 때마다 힘을 다해서 다음 그림을 상상하게 하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듣는 즉시 이해하고 암기하는 자신의 모습.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듣는 즉시 이해하고 암기하는 자신의 모습. 교과서와 참고서를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 학교에서 보는 시험마다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과 그 수직선이 마침내 전교 1등을 하는 모습. 당신의 성장을 감격 눈으로 지켜보면서 한화하고 박수 쳐주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모습. 당신의 공부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당신의 뒤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당신의 공부 비법이 세상의 화제거리가 되어 매스컴에 보도되고 책으로 출판되는 그림. 당신이 수험생이라면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다음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라. 공부가 안 될수록이 더욱 열심히 그려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살아난다. 당신이 이미 공부한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 그림. 당신이 지망하는 대학 또는 직장으로부터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전화를 받는 모습. 이때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진짜로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친다. 당신의 합격을 하나님, 진짜로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친다. 당신의 합격을 모두가 축하해주는 그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합격을 축하한다 또는 네가 합격할 줄 알고 있었어 라는 말하는 광경. 당신이 친구들에게 합격 기념으로 한턱 내는 그림.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한턱 내는데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합격 대신 승진을 대입하면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매일 간절하게 그리는 그림은 현실이 된다. 당신의 현재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간절하고 생생하게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현실이 된다.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리는 그림은 현실이 된다. 당신의 현재 상태가 어쨌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일 간절하고 상상하게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시험은 다가오는데 공부는 하나도 하질 않았고 모의고사 성적은 갈수록 곤두박질 이고 앞날을 생각하면 나오는 것은 눈물과 한숨뿐이라면 그럴수록이 더욱더 합격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라. 당신이 원하는 직장이 따로 있어서 원서를 넣었고 그렇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 때문에 정작 시험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 힘들고 괴롭다면 그럴수록 더욱이 원하는 직장에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라. 눈물이 날 정도로 진실하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간절히 그려라. 너무 열심히 그림을 그린 나머지 당신이 이미 합격해서 대학생이 되었고 취직 또는 전직이 됐고 승진이 됐는데 지금 잠시 지나간 수험 생활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려라. 그리고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당신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찾아온다.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되고 당신의 그림은 사실이 된다. 배정수 교수와 남상희 회장의 시험 VD.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를 편찬한 세계적인 수학교육자 서울대 배정수 교수와 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 음식점을 창업한 하림각의 남상희 회장이 바로 극한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부위들을 실천하여 불가능해 보이던 시험에 합격한 대표적 인물이다. 배정수 교수가 28세 때의 일이다. 그는 6년간 배정수 교수 6년간
직장 생활을 접고 교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첫 번째 관문은 수학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중등학교 수학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4년제 대학에서 수학과 졸업생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만 출제되는 통해 합격자가 전국 통틀어 1명 수준이었던 것이다. 청년 배종수는 잠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러자 머릿속에 온통 불가능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첫째, 그는 문과 출신이어서 미적분을 배운 적도 없었다. 둘째, 시험 준비 기간이 고작 6개월 뿐이었다. 6개월 안에 고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독학해야 했다. 그래도 도전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문제를 풀기는커녕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괴롭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수학자들은 원망하고 욕하다가 책을 붙들고 펑펑 울었다. 청년 배종수는 그렇게 4개월을 보냈다. 하지만 교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시험 VD를 하기 시작했다. 이미 합격한 자신의 모습과 교수가 된 자신의 모습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 간절하게, 진실하게, 절절하게, 생생하게, 간진절생,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랬다. 내가 인터뷰를 했을 때 배종수 교수는 당시의 심정을 인생을 걸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나는 목숨을 걸고 VD를 했다. 라고 표현했다. 청년 배종수 긍정적인 VD는 두뇌를 베타 엔도르핀과 알파파로 가득 채웠다. 베타 엔도르핀과 알파파는 사람 두뇌 속에 잠들어 있는 천재적 학습 능력을 깨우고 포토그래픽 메모리의 사용을 제한하는 두뇌 안의 미시한 오작동을 바로 잡는다. 배종수의 두뇌는 긍정적인 시험 VD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천재 두뇌로 변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꿈에 그리던 중등교사 자격증을 손에 쥐게 했다. 배종수 교수 말을 들어보자 생명을 살리는 수학에서 발췌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다잡기 위해 애써 밟고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보곤 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정년을 앞두고 나 배종수 교수 모습이었다. 낙엽이 뒹구는 캠퍼스,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 배종수, 내 강의를 열중해서 듣는 학생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지 시험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 서서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험 20일 전에는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곧바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감고 있던 눈을 뜬 것처럼 수학이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나는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지금 배종수 교수는 28세 때 목숨을 걸고 그렸던 VD대로 살아가고 있다.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하림각 남상해 회장의 VD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기 바란다. 청년 남상해가 국제관광공사에서 요리사 지망생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짜장면 배달부였다. 남상해가 지망하는 중국 부문에서 5명을 뽑았는데 신청자가 무려 300명이 넘게 몰려들었다. 그것도 다들 중국 요리를 제대로 배운 쟁쟁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남상해는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적이 없었다. 게다가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는 생계를 위해 짜장면 배달을 계속 해야 했다. 요리를 배울 시간도 없고 여건도 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상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다행스럽게도 꿈을 포기하는 대신 R은 VD 공식을 사용해서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했다. 꿈을 포기하는 대신 R은 VD 공식을 사용해서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했다.
청년 남상에는 마음속에 상상의 주방을 차려놓고 요리 실습을 부이대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그가 얼마나 생생하게 부이들을 했던지 상상의 요리 속에 들어가는 조미료 알갱이 숫자까지 정확히 맞추었다고 한다. 더불어 자신이 요리 시험을 완벽하게 마친 모습, 자신의 요리에 감탄하는 시험관들의 모습, 5명 안에 당당히 합격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비현실적인 행동은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비현실적인 행동은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비현실적인 행동은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운명의 합격자 발표 날 요리 실습 한 번 제대로 못하고 VD만 했던 남상에는 요리 실습을 열심히 하고 VD를 하지 않은 295명의 쟁쟁한 실력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했다. 국제관광공사 연수생이 된 뒤에도 그는 실습과 더불어 VD를 지속해서 1등 졸업생이 되었고 연수생활 1년 만에 오커힐 호텔 조리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VD를 하지 않은 또는 남상해만큼 간절하게 VD를 하지 않은 다른 4명의 동료들은 남상해의 감독을 받는 조리과장, 주방장이 되었다.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남상해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해도 안 될 때, 도저히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은 안다. 피할 곳, 숨을 데라고는 없을 때 느끼는 절망감을 안다. 그럴수록 현실에 맞서 싸워라. 희망을 품어라. 희망은 절망적인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 짜장면 배달부 시절 나는 아침마다 상상의 귀화집을 지었다. 나는 그 귀화집 안에서 내가 배달 일을 하던 중국집보다 더 큰 음식점 사장이 되어 있었다. 위기는 기회이며 벼랑 끝에 선자가 가장 강한 법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132페이지 꿈꾸는 것만 얻을 수 있다. 챕터 5 그들에게는 비결이 있다. 어디를 가든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두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근사한 남자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그리 내세울 만한 능력도 없는데 주위가 다 환해지는 그런 미인과 사귀는 남자. 멋진 이성과 사귀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리어 퇴짜 맞는 사람들의 배를 심하게 아프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숨이 먹게 만드는 이성이 다가와 사랑을 고백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비결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들이 있다. 미국 유명 칼럼니스트 마크 마이어스와 영국 하트퍼스셔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리처드 와이즈인 박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영국 앙리협회 초빙 강사이기도 한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성에게 늘 차이기만 하는 불운한 사람들 수백 명과 그와 반대인 사람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운 후 주인공들에게 불운 후 주인공들이 갖지 못한 어떤 마음의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와이즈먼 박사는 불운 후 주인공들 대상으로 행운 후 강좌를 열어서 행운 후 주인공들이 가진 마음속 와이즈먼 박사는 불운 후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행운 후 강좌를 열어서 행운 후 주인공들이 가진 마음의 습관을 전수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성에게 늘 차이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성의 열렬한 구애를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참고로 덧붙이면 리처드 와이즈 박사가 기획한 행운과 불운에 관한 실험들은 BBC 과학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고 네이처, 사이언스, 사이콜로지컬 불리턴 같은 세계적인 과학 잡지와 타임스, 가디언, 텔리그라프 같은 세계적인 언론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두 사람이 밝혀낸 비결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같다. 그 비결이란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나에게 홀딱 빠져 내 뒤를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나 때문에 숨이 막히도록 행복해하는 광경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생생하게 꿈꾸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크 마이어스 이야기를 사랑에 적용한다면 이렇다. 행운은 당신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매일 시간을 내서 마음속으로 영화를 상영하여라.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이미 얻은 장면을 담은 영화 말이다. 마크 마이어스는 운 좋은 사람을 만드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에서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좀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게 된다. 리처드 와이즈맨 박사는 행운의 법칙에서 말한다. 25살의 캘리포니아 출신 안드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내게 운이 특별히 더 잘 따르는 분야가 바로 연애예요. 내게 운이 특별히 더 잘 따르는 분야가 바로 연애예요. 연애를 시작한 15살 때부터 그랬어요. 외모로 따지자면 그저 봐줄 만한 수준밖에 안 되는데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남자들과 만났거든요. 별다른 노하우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엄청난 킹카든 장안에 소문난 남자들이 다들 저한테 넘어와요. 라는 그녀는 말한다. 안드레의 연애 비결은 눈부신 외모나 어마어마한 재력이 아니라 행운을 기대하는 시입니다. 안드레아를 비롯해서 나의 연구에 참여한 행운아들 중에는 머릿속으로 행운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는 사람이 많았다. 25살의 캘리포니아 출신 안드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25살의 캘리포니아 출신 안드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내게 운이 특별히 더 잘 따르는 분야가 바로 연애예요. 연애를 시작한 15살 때부터 그랬어요. 외모로 따지자면 그저 봐줄 만한 수준밖에 안 되는데 감히 꿈도 꾸지 못한 남자들을 만났거든요. 별다른 노하우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엄청난 킹카든 장안에 소문난 남자들 저한테 넘어와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안드레아의 연애 비결은 눈부신 외모나 어마어마한 재력이 아니라 행운을 기대하는 시입니다. 안드레아를 비롯해서 나의 연구에 참여한 행운아들 중에는 머릿속으로 행운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도 한번 해보라. 조용한 방에서 방 안에서 편안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생생하게 그려라.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평생 꿈과 소원을 쉽게 이룬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평생의 꿈과 소원을 쉽게 이룬다. 반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한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나의 연구 결과 따르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암울한 미래를 상상하며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상상한다. 멋진 미래 또는 근사한 연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한다. 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운이 없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들 자신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 그들은 미래를 만든 것 뿐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 미디어 출판 136페이지 결혼 부디의 기법 마크 마이어스나 리처드 와이즈면 등은 R은 VD 꿈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공식이 이성교제나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일렀다. 그런데 이 공식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마크 빅터 한센과 잭 킴필드, 세계적인 변화 심리학자 앤서니 라빈스, 인간의 사고가 책에 실제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25년간 연구하고 그 내용을 20년간 강의한 존 키오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들은 R은 VD 공식을 사용해서 꿈에 그리던 연인을 실제로 만나 결혼까지 도달했다. 그들이 한 시간에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달라는 강사료를 받고 가르치는 이성교제와 결혼 VD는 다음과 같다. 1. 아직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귀거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성격, 외모, 직업, 재산, 종교 등을 정하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운명처럼 사귀고 결혼하게 될 계기를 정하라. 예를 들면 매일 출근길에서 만나지만 인사 한번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을 소개팅 파트너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애프터를 받는 상황 같은 것 말이다. 1번과 2번의 내용을 예쁜 종이에 적어라. 매일 시간을 내서 글로 적은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라. 소리내어 읽은 뒤에는 의자에 앉거나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상하라. 글로 적은 내용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눈을 감고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은 VD 사진첩을 만들어라. 잡지나 신문 등에서 이상형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사진을 오려서 한 챕터를 만들어라. 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선물, 사진들을 오히려 한 챕터를 만들어라. 그 사람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장소와 사진들을 모아서 챕터를 만들어라.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애식장 사진, 가고 싶은 신혼여행 사진, 같이 살고 싶은 집 사진 모아서 한 챕터를 만들어라. 물론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만들면 된다. 사진첩을 완성하게 매일 시간을 내서 사진첩을 보면서 VD를 하라. 이상형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과 함께 사진첩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당신의 VD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라. 의심은 절대 금물이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은 내부 부정적인 자아가 어떤 소리를 하든 상관하지 마라. 오직 믿음에 믿음만 더하라. 글레나 솔즈베리의 VD. 당신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당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운명적인 이성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가?
그런 이성과 한 번이라도 사귀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이성으로부터 열렬한 사랑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만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부위들을 한번 점검해보라. 혹시 당신은 이제껏 운명적인 만남이 운명처럼 다가오기를 그저 소망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가?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만남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의 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부위들을 단지 소망만 하는 부위들을 할 수 있다. 소망만 하는 부위들이라고 할 수 있다. VD, R은 VD 공식에 따르면 당신은 꿈꾸는 것으로 현실이 된다. 즉, 단지 소망만 하는 VD, 단지 소망만 하는 현실을 낳는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여태껏 운명적인 인연을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단지 소망만 하는 결과는 당신 자신이 만든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님 바로 당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나타난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좋은 이성을 잘도 만나는데 왜 나는 늘 마음에 안 드는 이성만 꼬이는 거야? 라든가 나는 도대체 언제쯤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 하는 식으로 불평, 불만, 원망, 의심, 한탄을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불평, 원망, 의심, 한탄의 부위들을 해온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다. 글레나 술즈베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지 소망만 하는 부위들과 부정적인 부위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람이었다. 아니, 그녀는 이런 부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녀는 3명의 딸을 키우는 이혼녀였고 갚아야 할 대출금, 고지서로 인해 허리가 힐 지경이었다. 사랑이나 결혼을 그저 사치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생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남자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임을. 그래서 그녀는 단지 소망만 하는 VD와 부정적인 VD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글레나 숄즈베리는 우연히 어느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연을 듣게 되었다. 강연자는 RNVD 공식과 유효 7단계 VD에 대해서 설명했다. 강연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글레나는 7단계 VD를 실천해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고 손해본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다음날 아침 박자 그녀는 예쁜 종이에 자신이 원하는 남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글로 적었다. 그리고 잡지를 뒤져서 사진을 오려 모으기 시작했다. 글레나가 모은 사진은 이런 것들이었다. 매우 잘생긴 남자, 순백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신랑, 예쁜 꽃다발, 다이아몬드 반지, 눈에 부실 정도로 푸른 카리브해의 섬, 사랑스러운 집, 고급 가구들, 큰 회사의 부사장 된 여자. 글레나 솔즈베리는 이 사진들을 고급 앨범에 정리해두고 매일 시간을 내서 간절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진 속의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온 힘을 다해 상상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글레나 슐츠베리는 한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다. 그는 어디들 가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잘생긴 남자였는데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기를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글레나 슐츠베리의 사진첩에 나와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웨딩드레스 턱시도를 입고 결혼했고 카브리해에 있는 세인트 존이라는 섬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이때 글레나가 남편에게 꿈의 사진첩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기 전이었다. 글레나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결혼식을 올린 뒤에 약 1년 뒤에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글레나의 남편 김은 훗날 미국 동부의 최고로 잘나가는 구대의 가구 도매상이 됐고, 이들은 사진 속의 바로 그 집에서 이사해서 가구들로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글레나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인사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글레나 술즈베리의 이야기는 실화다. 그녀의 이야기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알렸다. 꿈이 현실이 되는 사례. 꿈이 현실이 되는 사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142페이지. 글레나 술즈베리에게 배울 점. 글레나 술즈베리는 R&VD 공식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RVD 공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 그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다. 당신은 그녀의 VD가 실현되는 데 얼마나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2년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 2년은 그녀와 짐이 사귄 시간이다. 그녀의 VD가 실현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8주에 불과했다. 그것도 고속도로 위에서 글레나 술즈베리의 차창을 열어놓은 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을 스쳐가던 운전자가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무려 15마일 넘게 쫓아왔던 것이다. 그 남자의 이름은 당연히 짐이었다. 마음을 다한 진실한 VD의 효과는 이처럼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다. 글레나 술즈베리 당신과 한번 비교해봐라. 당신은 이혼남 또는 이혼녀인가? 당신에게 먹여 살려야 할 자식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1명인가? 3명인가? 당신의 재정 상태는 어떠한가? 깊은 길이 막막해진 빛에 늘려 신음하고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이혼한 사람도 아닐 것이며 자식 또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아닐 것이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당신은 글레나 술즈베리보다 몇 배는 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당신에게 꿈속에서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지만, 글레나 술즈베리는 꿈에 그리던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다. 그녀는 R은 VD 공식을 실천했지만 당신은 실천하지 않았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RVD 공식을 실천해야 한다. 누누이 말하지만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 마음이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VD 말이다. 만일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당신 마음속으로 당신이 원하는 누군가를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오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운명적인 만남을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하라. 당신은 스스로 꿈꾸는 것만 얻을 수 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 14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